오늘 시간에는 북한이 산간고지에서 이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내면서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실 북한 이탈 주민 비전 네트워크 손정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대표입니다. 예, 참 요즘 하신 일 바쁘시죠? 예. 저 특계로서는 대표님께서 요즘 뭐 탈북 청소년들이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다면서요? 얘기를 들은 지는 한 달 반 정도 됐고 국내에 여러 가지 NGO 제가 속한 이들도 바꾸면서 중국 경제에 나가든지 못했는데 상당한 정도의 탈북 청소년들이 들어갈 때도 주변에 보살핌도 못 받으면서 상관에서요? 비닐 방막을 치고 홀입을 마지막 바닥에 깔고 네네. 그래서 숙식을 하면서 음식은 주변 중국 시장에서 버섯집에 먹거나 혹은 또 공정해 준 사람들에서 얻어먹으면서 영향을 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사실을 확인 고사 중국도 직접 현지에 가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제가 이번에 5박 6일 일정으로 사실 현지 사정이 어렵다라고 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의 단체장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현지 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제 지인이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실 이번에 넉넉한 비용은 아니지만 좀 이 비용을 마련해서 현지식 그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중국 현지 여건하고 맞지 않아서 사실 이번에 서류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뭐 사실 탈북자 단체들이 많지요. 뭐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한 단체도 있고 또 탈북자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서 하는 단체도 있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특별히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정착에 상당히 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는 단체도 하고 있을 뿐더러 제가 이제 좀 이번 기회에 들었던 이야기는 워너비 프렌즈라고 하는 이게 그 정말 뭔가 버림받은 애들을 돌보는 그런 어떤 정말 그 좋은 사업도 하고 계시고 그 워너비 프렌즈의 국제팀장도 지내신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이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저 워너비 프렌즈라고 하는 단체가 국제 기구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사실 뭐 북한 애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버림을 받고 소외된 그런 그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뭐 사실 그 여러 여건에서 이런 일을 방면적으로 뭐 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인은 탈북자이고 특히 지금 뭐 북중 국경과 또 북한의 그 상황이 정말 성인들도 정말 생존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부모들이 돌아가거나 혹은 부모의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 버림을 받은 정말 오갈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일을 워너비 프렌즈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청소년 모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도 같이 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럼 집중적으로 이번 그 지금 상당히 어떤 급박한 일이 지금 발생했거든요. 그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뭐 수백 명의 탈북 청소년, 북한을 떠난 북한의 어린이들이 지금 산중에서 지금 절의 고도의 상황에서 뭐 너무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누구 돌보준 게 없는 상황에서 처했다 이런 소식인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그 중국인들이 제가 지인의 말은 1000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참고적으로 뭐 1000명까지는 보지 않아도 어림짐작 봐서 400에서 500명은 되겠다. 그렇죠. 저도 그 숫자가 공감되는 게 말이죠, 대표님. 우리 지금 뭐 남한에 온 성인 탈북자들이 해마다 3,000명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중국 쪽으로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건 어른보다도 어린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이 지난 기간에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 그 애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게 통계 잡히거든요. 1000명 미만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한 그 15년 동안에 뭐 1000명만 북한을 떠났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작년도 올해도 엄청난 애들이 북한을 떠났다. 근데 그 애들이 다 어디를 갔느냐?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대표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한에 들어와 있는 청소년들, 김웅건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남한에 들어와 있는 청소년들은 그나마 네. 먼저 입국한 자기 부모라든지 지인의 그 어떤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정말 중국이라고 하는 열악한 그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사실 국적지구도 사실 그 지역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국적지구에서 나온 애들의 경우는 북한의 종합관이 비롯해서 그 이후에 계속 중첩된 그 식물 사정대나 가정이 깨지고 또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정말 돌봐줄 데 없는 애들이 적수공고 그 어떤 그 어적인 대책도 없는 그런 애들이 이제 중국에 지금 넘어와 있는 사실 남한 정부나 그 주변의 그 어떤 문제 단체도 이 정도는 우리가 강조라고 하지만 적절하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대응책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참 미약한 게 참 안타깝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본다면, 지금 뭐 훨씬 수백 명에 이르는 그런 탈북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서 335 무리를 지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상당히 그만 산속 안에 움막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을 내서 지금 운구하고 있다, 대피하고 있으며 걔들은 실상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애들도 있는가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여자애가 대표적으로 그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보여지지만 지금 대부분 4명에서 10명 정도의 10세에서 또 16세 사이의 여자애들 그 애들이 뭐 사춘기 애들이기 때문에 중국 쪽 교회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교회의 재정적인 열악함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수백 그 한 1000명 가까이 된 애들을 다 교회에 돌볼 수도 없고 그렇죠. 또 돌보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돌봐야 되는 여러 가지 중첩되는 그 난관이기 때문에 여자애들만 그 교회의 그 권사 집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나누어서 둘, 셋, 하나 뭐 이렇게 나누어서 보호하고 있고 나머지 뭐 남자애들 7살에서 17세 사이의 애들은 전혀 뭐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산속에서 비닐과 납치고 헌 옷과 헌 이불로 바닥을 깔고 자고 그때 음식물 같은 거는 그 주변 시장에 가서 도적질해 먹거나 혹은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명한다는 참 열악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그 지인께서 직접 그 수많은 애들이 거기서 그 정말 거적 같은 걸 비닐이라고 할까 그때 펴고 그냥 담요 뭐 대강 덮고 자고 그 열악한 상황을 사진으로 보내주셔서 대표님께서 그렇게 보고 마음 아파하셨다던데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전에 바라본 사진은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 찍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화질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카메라에 찍은 날짜가 연도와 뭐 분명하니까 저로서 뭐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 애들을 보니까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중국의 북방지구는 10월 초면 눈이 옵니다. 10월 초. 그렇죠. 지금 이맘때 눈이 한 80cm 정도 왔다라는 그 기상예보도 있고요. 정말 급하군요. 그 어른 속에서 애들이 그 가랑잎으로 일단은 그 골짜기를 만들고 홈을 파고 거기 비닐방하고 나무대비를 치고 구석에 들어가서 하는데 애들이 그 사진을 보니까 이 피부가 다 갈라터지고 뭐 손이라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 그 애들을 어떻게 구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무슨 그 후세들이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저도 중국 쪽에 그 연변 그러니까
이게 연길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요. 그 근처에 있는 그 마을에 여기 그 한국 남서울대학교의 교수님이 이제 그쪽에 교육 지원을 갔댔는데 그 목사님들도 만나 뵀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귓속말로 알려주더래요. 이게 탈북 청소년들이 엄청 고아들이 와 있는데 자네들을 우리가 돌봐주기에는 이런 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어디에 좀 연락해서 이 애들을 여기서는 키울 수 없으니까 공부도 못 하고 호적이 없기 때문에 남한으로 데려갈 수 없느냐라고 하니까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걸 거기서 전해주는 그 사진을 가지고 리프레시를 만든 걸 본 적이 있어요. 금년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지금 중국 하면 거기에 뭐 탈북 여성들 상당히 이제 뭐 그렇게 원치 않는 그런 결혼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또 남성들인 경우에는 뭐 너무 저 혹사하는 그런 노예노동을 강요당한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그보다도 더 안타까운 우리 미래들 이 꽃망울들이 그 첫잡이 거기서 서리를 맡고 있는 이런 이야기는 저는 처음 요즘 듣네. 너무 관심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큰 도면에서 북한 인권과 그 북한 인권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안타까웠지만 사실 우리들이 그 미래이고 남북 통일의 대계에서 정말 그 주역을 해야 될 우리 북한의 어린 미래들이 참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회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국제사회에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하고 정말 그 추운 골짜기 안에서 이렇게 지낸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참 이 애들이 정말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최소나마 우리가 뭐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긴급하게 알리고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본의 아니게 관심 밖에 있었던 정말 그 성인들보다도 좀 더 어렵고 아직 세계관이 잘 형성되지 않은 어린 애들이 어린 나이부터 정말 나라 잘못 만나고 또 그런 여건 탓에 어릴 때부터 배고픈 걱정이라고 참 이 부분이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남쪽으로 성공적인 도착에 대해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조기에 여러 가지 자기 행복에만 기워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정말로 어렵게 순간순간들이 그 추위와의 싸움, 기아와의 싸움 이런 것 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꽃망울들에 대해서 너무 놓치고 살아간 자기의 자책감 엄청 이제 몰아듭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들을 구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구할 수 있는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겠죠.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방해 문제 때문에 자국 내에서 중국 공안에 자기 주민들에 대한 중국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특히 북한 사람과 관련된 그런 연루된 특히나 북중국경 사람들은 그 북한 문제에 손댔던 사람들은 거의 다 공안 조사를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애들이나 그 주변을 동정을 하지만 설령 내가 그 이에 손을 댔다가 내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참 그런 관심이 사각지대에서 그 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저도 개인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지만 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구출을 해야 된다는 확신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지금 뭐 2만 5천 명 이상이 왔던 바로 그런 길을 따라서 데려올 수는 있고 다만 여기에는 전문적인 어떤 그쪽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재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구출 재원. 이것이 결국은 애들 데려올 수 있고 걔네들한테 바치는 우리 정성이 합쳐지면 애들 따뜻한 이 남쪽 나라에 데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그렇게 두 가지 데이터로 연구를 해봤고요. 다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 보면
자네들이 너무 기아에 지치고 산속에서 정말 그 방랑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나 흠열이나 이런 공공장소 내에는 정말 딱 모양만 봐도 그냥 꽃집이라고 하는 게 산사람이다. 예, 예. 아. 표본하고 예. 그랬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출을 한다라고 해도 오름에서 한 달 정도는 전화 혹은 내가 지휘할 때는 중국의 안전한 모처에서 목욕도 좀 시키고 애들 떼보시 하는 식으로 예. 다 준비를 해놓고 그렇죠. 이동을 해야지 걔네를 바로 산속에서 꺼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간다는 건 무리수와 안전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좀 지혜롭게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냐. 혹시 뭐 저 대표님 말입니다. 이건 어린 애들 아닙니까? 뭐 사상이 있는 애들도 아니고 단지 애들은 부모를 잃고 어제 북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강 건너 와서 얻어먹고 주워 먹기라도 거기서 왔죠. 중국 정부도 이들을 갖다가 뭐 경제 난민이요, 그치 이런 뭐 횡설수설을 하지 말고 애들이니까 애들을 이제 그들이 가고 싶다는 곳, 북한으로 가겠다면 북한을 보내고 따뜻한 남쪽으로 가겠다면 남쪽으로 보내는 이런 어떤 애교적 접근은 어려울까요? 그런 부분은 참 원래 그 자기의 소신 피력은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데 네. 애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내가 왜 이렇게 굶고 있고 내가 왜 두만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그렇죠. 왔는지 그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이런 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접하는 인도자나 그 일을 기획하는 사람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처벌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민감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여러분, 방금 손정훈 대표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위기 상황에 있는 불쌍한 수백 명의 탈북 청소년들, 중국 동북의 삼성에서 촘촘하게 쓰러져가는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남한으로 오는 바로 그날에 저희들은 북한이 저주로운 김정은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그들이 분노의 침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독재가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는 폭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비전 네트워크 대표이시며 또 한편 워너비 프렌즈 국제팀장이신 손정훈 대표님이 그런 좋은 일들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함께 성안하고 이 열과 성을 다 바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